정상들 사이에서 지칠 회의장에서 만난 대한민국의 변화. 일부 믿을 수 없는 장면 앞에서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인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CBC 방송국에서 국제 정세와 외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 전문 기자 줄리아 벨몬트입니다. 처음 기자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는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이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거짓과 포장, 이미지 게임. 언제부터인지 진심이라는 단어는 저의 취재 수첩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지칠 정상회의가 제 고향이기도 한 엘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여러 정상들의 의전과 발언을 단순 정리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겠죠. 하지만 이번 회의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파격의 정치인, 논란 속 개혁가, 혹은 대중주의 포퓰리스트. 하지만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상회의 첫날, 현장에는 세계의 리더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취재진들은 한 명의 장면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렌즈를 겨눴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묵묵히 대기하고 있었고요. 오전 10시 45분,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듯하지만 흔들림 없는 표정, 주변 인사들에게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저 역시 본능적으로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잡은 건 대통령의 외모나 의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 그것은 정치인보다는 사람의 눈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자료 정리를 하며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정에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칠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형식적인 수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 말.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문장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둘째 날, 지칠 확대 세션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회담은 전통적인 외교적 문장들로 가득 찼지만 그 속에서 대통령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FTA 개정, 진전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협력을 이뤄냅시다. 그리고 스타머 총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실무형에 가까운 정치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쇼맨십보다는 일을 하러 온 사람처럼 보인 그에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의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에게 허용된 짧은 영상 공개 시간 동안 저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빚진 것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내 공기가 순간적으로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갚는다는 단어. 보통의 정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카니 총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고 두 사람은 꽤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기자실에서 편집을 마친 제 동료 마크가 제게 물었습니다. 줄리아, 너 이재명 대통령 기사 어떻게 쓸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분명 오늘 본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신뢰와 감정은 분리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하며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사람을 더 깊이 관찰하게 되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귀국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재명 외교 반쪽짜리냐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비슷한 문장을 초안에 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날 밤 자신의 SNS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외교란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변함없는 건 진심입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진심? 과연 그에게 진심이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은 곧 호기심으로 그리고 취재 본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의 리더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정치를 다시 믿게 만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2부 그가 건넨 단 한마디. 저는 오늘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취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새 편집부에선 한미 정상회담 무산을 헤드라인으로 올렸고 해외 주요 언론들도 반쪽 외교라는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도 다시금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이야.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오늘의 첫 양자회담은 인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모디 총리와 마주 앉은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 인사부터 달랐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저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보통의 회담에서는 경제나 안보, 협력 안건부터 꺼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는 인도의 국민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순간 고개를 숙였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말씀이 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마치 기계처럼 회담 영상을 기록하면서도 속으로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멘트일까? 아니면 두 번째 회담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회담은 특히 경제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도움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글로벌 사우스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요즘 외교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가 이 개념을 꺼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포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함께 갈 파트너로서의 글로벌 사우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룰라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던 건 그쪽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장면 앞에서 무언가 울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단에게 일부 발언이 공개된 유럽연합 EU과의 회담 중 이 대통령은 AI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10년 뒤 아이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정확히 그 문장에서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과 정말 아이를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다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 표정에는 책임감이라는 단어 외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기자단을 위한 비공식 브리핑룸에서 제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직접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질문 하나를 전달할 수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육성 답변을 영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진심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몇 시간 뒤 도착한 영상 속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빚진 나라입니다. 전쟁과 분단, 빈곤 속에서도 도와준 세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진심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짧은 답변을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치 현장을 수없이 취재해온 기자였지만 그렇게 가슴이 찡했던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담겼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빚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독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의 눈빛이, 말투가, 행동이 쇼가 아닌 진심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그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기자에서 한 사람의 리더십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3부, 전 파란만장한 무대 위의 두 그림자로 이어집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벌어진 국제 여론의 격차,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인공이 직면하는 딜레마와 감정의 파도를 깊이 있게 그려내겠습니다. 3부 파란만장한 무대 위의 두 그림자. 두 개의 그림자 사이에서 저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기자로서인지 인간으로서인지. 지칠 정상회의가 중반을 넘어가던 17일 현장의 분위기는 이례적일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날 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급작스러운 귀국 소식은 전 세계 외교 담당 기자들에게 큰 파장을 안겼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무산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 혹은 대통령 개인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시험대와 같았으니까요. 당시 기자단 채팅방에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비 무대, 반쪽 외교로 끝나나? 트럼프와의 회담 무산, 이재명 체면 국인 셈. 한국 외교 다시 그림자 속으로. 저는 그 흐름을 보며 차마 키보드를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미 몇 줄로 정리됐고 영문 기사도 일부 초안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에게 어울리는 평가일까요? 같은 날 오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이었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팽팽한 역사적 긴장과 민감한 정서가 얽힌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과도 같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앞마당이라는 비유는 절묘했습니다.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지리적 인접성뿐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지금도 문화경제 외교적으로 서로 엮여있는 복합적 현실을 아주 인간적인 언어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말투는 이시바 총리의 태도까지 부드럽게 바꿔놓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제는 국민 간의 교류까지도 더 넓히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저는 즉시 편집국에 간단한 분석을 전송했습니다. 한일 대치보다 공감에 가까워진 30분. 단지 회담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흐르는 감정의 결이 명백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딜레마는 그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의 외신 데스크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무산에 더 큰 주목을 요구했습니다. 제게 내려온 편집장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줄리아, 한일 관계 회복. 좋은데. 지금은 트럼프와의 결례가 더 중요한 그림이야. 적어도 손해본 지칠이라는 인상을 줘야 독자 반응이 와. 그 순간 저는 기자석이 아닌 법정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감정을 믿느냐, 세상의 시선을 따르느냐. 그날 밤 저는 홀로 카나나스키스 정상회담장 인근의 작은 커피숍에 앉아
녹취 파일을 반복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말. 과거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신 나라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해를 보러 온 외교인이 아니라 약속을 하러 온 국가대표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던 트럼프 뉴스 속에서도 그는 유럽연합과 인도와 브라질과 캐나다와 연속 회담을 이어가며 묵묵히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공개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격은 회담 한 건으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가 직접 말한 것인지 대변인의 멘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2개의 기사 초안 중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이재명 외교 반쪽짜리 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였습니다. 대신 제가 작성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는 가장 시끄러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조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을 축적하고 있던 단 한 명의 리더였습니다. 그 글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난도 공감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정치인의 껍데기 너머 인간의 진심이라는 것을요. 사부 당신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도 누군가를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G7 정상회의가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국 정상들이 하나둘 귀국길에 오르던 6월 17일 저녁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화려했던 의전도 연쇄회담도 모두 끝났고 지금은 오직 기억만이 남는 시간. 그리고 평가라는 냉정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CBC 방송 본사로 송출되는 최종 리포트를 마치고 혼자 공항 터미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처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느꼈던 기대 반, 불신 반의 감정은 언제부터인가 이름 모를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조용히 공항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까지도 현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출입문 앞에 대기 중이던 주캐나다 한국 대사 부부와 짧게 악수를 나눈 후 조용히 공군 1호기 계단을 올라탔습니다. 출국 현장을 지켜보며 제가 떠올린 것은 처음 그가 도착하던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친 듯하지만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그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9개국 정상을 만나며 쏟아냈던 수많은 발언들. 언론의 편견과 정치적 견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진심을 말했던 그 시간들. 저는 그 순간 내면의 깊은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안에서 기자 수첩 한 권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조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를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진심이라는 흔적을 남겼다. 그날 밤 저는 본사의 최종 기사를 전송하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객관을 벗어난 문장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줄리아 벨몬트 기자입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정치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나라의 진심을 들었고 한 사람의 인간됨을 목격했습니다. 편집국에서는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기사로 올려주었습니다. 그 글은 북미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제 이메일엔 뜻밖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 대한민국 대통령실. 줄리아 기자님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함께 보셨고 짧게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속 문장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의 믿음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며칠 뒤 저는 CBC 뉴스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지칠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답 지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내레이션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전략도 외교적 수사도 아닌 가장 오래된 설득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진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연을 한 명의 기자가 아닌 한 명의 목격자로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언론은 언제나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말투와 눈빛, 침묵 속에서도 그 사람의 국가가 보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지칠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속이 단지 정치적 수단이 아닌 진심 어린 언어라는 것을. 정상들 사이에서 끝.